그래서 현재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반값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실 기준으로 총 보증 금액은 약 1억이고요. 월세는 매달 73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세팅 다 하고 월세 한 달만 받으면 투자금은 들어가지 않고 무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물건 나온 게 있어서 현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대전 유성구 전민동이라는 곳에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건물이 현재 경매가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건물 이름은 엘리안으로 되어 있고요. 오래된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임대문이라고 좀 붙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렇게 뒤처럼 현수막으로 임대문이 붙어 있거나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임대 수요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임대문의가 막 붙어 있고 하면 임대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광고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티커나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임대 수요가 없으니까 난 이 물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건물을 보시면 연식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제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연식이 15년 7월 27일 날 중흥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약 11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연식을 신축 물건들을 보통 좋아하시기 때문에 신축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 1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서 관리에 대한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틀려지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의 매각, 낙찰을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수익률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순월세, 이자를 다 제외하고 매달 450만 원씩 남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외관부터 내부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엘리안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를 좀 확인을 해보면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7대까지 지금 주차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 물건에 문제가 뭐냐,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총 8대가 주차가 가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대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주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차 대수가 일단 모자르다라는 거는 건축물에 대해서 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도면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한 대 있죠. 여기 주차 공간은 원래 도면상에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2대가 있는데 사실 도면으로 봤을 때는 4대가 주차가 가능한 공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까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면상에 없는 건축물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볼게요. 그래서 도면상에 보시면 여기가 쭉 한 대, 두 대, 세 대, 4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2대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열려요? 무슨 창고 공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부가 근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창고 공간인지 아마 상가처럼 좀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천장 보이시죠? 이 천장 마감이 지금 주차장 마감이랑 다 동일합니다. 만약에 애초에 여기가 상가였었다라고 하면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주차 2대 공간이 가능한 공간인데 칸막이를 쳐서 여기를 지금 예전에 상가로 좀 이용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차 라인 보이시죠? 이만큼까지 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원래는 이제 주차 공간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도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현황상으로 봤었을 때는 주차장을 창고로, 지금 상가로 지금 이용 중인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은 위반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추후에는 위반으로 등재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일단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상가가 1개 호실이 있고요. 2층에 6가구, 3층에 6가구, 4층에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까지 포함해서 총 1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단 도시가스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잠겨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9개 호실이 지금 현재 잠겨 있어서 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공실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실이면 뭐가 좋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명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명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명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가셨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못 받다 보니까 경매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사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임차권 설정을 하고 이사를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사를 가셔서 저희가 이제 낙찰을 받고 연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굉장히 좀
평화롭게 명도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명도 합의하는 게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같은 경우를 쭉 봤는데 뭐 특별하게 문제 있을 만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요. 일단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살짝 연식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1년 치고는 외관 측면으로 봤었을 때 크게 오래돼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대가 안 맞춰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변에 보면 건물들이 오래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반대쪽입니다. 이쪽에 저희가 주차하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지만 저쪽에 지금 상가가 있습니다. 좀 등이 들어와 있죠. 카페가 지금 현재 영업 중입니다.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 잘 꾸며놨어요. 돌도 그렇고 이런 형태로 잘 꾸며놨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지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 다가구의 특징이 또 뭐냐면 보통 뒤에만 있거나 앞에만 있거나 하는데 여기는 양쪽 다 있습니다. 반대편엔 상가고 반대편에 이제 주차장과 이제 입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공간이죠. 이 공간 지금 오른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지금 원래 주차장이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 칸막이만 치고 앞뒤로 여기 지금 예전에 상가로 아마 이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옆에는 지금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계신 걸로 봤을 때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서 임대료 좀 조정을 하신 다음에 아니면 그대로 권리 신고한 금액대로 해서 재계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1층에 또 상가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과 이제 협의를 좀 해보니까요. 요번에 최근의 반응을 지금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면 축하합니다 라는 표현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도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더니 상가 임차인분께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재계약을 또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재계약을 하기가 충분히 좀 수월하지 않나. 그래서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에 왔습니다. 이게 우편함이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구수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우편함 기준으로 한 명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층에 하나 상가가 있었죠. 2층에 6개 호실, 3층에 6개 호실, 그리고 4층에 3개 호실입니다. 그래서 총 상가까지 포함해서 16개 호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실제로는 17개긴 하죠. 17개긴 하지만 우리는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일단 제가 설명드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연식이 조금 느껴지는 골드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아마 이런 골드 컨셉에 제가 다가구를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약간 골드문이었나요?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 들어왔습니다. 1층에 들어왔는데 일단 등이 안 들어와요. 일단 등이 안 들어오고, 여기 1층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용으로 쓰고 있지 않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지금 쓰고 있는 출입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까지는 여기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단 건물이 지금 내부가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타일이 지금 깨져 있고요. 건물에 보면 위에 거미줄 부터 해서 오래된 자전거, 그리고 바닥에도 보면 좀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건물을 관리를 안 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또 나뭇잎도 그렇고, 언제적 나뭇잎인지 모르겠어요. 나뭇잎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거미줄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다 전체적으로 거미줄이랑 굉장히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좀 탐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또 건물을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물일수록 저는 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제 2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201호, 202호, 이쪽이 203호, 204호, 5호, 6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구성은 좀 잘 뽑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6개 호실인데 원룸이 5개 호실이 있고요. 그리고 1.5룸이 1개 호실로 구성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처음에 딱 왔을 때 이거 다중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치사시설까지 다 구비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쭉 보면 특이사항은 없어요. 특이사항은 약간 아치 형태로 되어 있네요.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나 바닥에 대한 흔적들,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같은 경우도 보면 연식이 한 11년 됐다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나름 좀 깔끔한 편인 것 같습니다. 한 17년, 18년 정도에 지었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3층입니다. 3층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301호, 302호, 그리고 이쪽에 303호, 304호, 5호, 6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이랑 동일한 구조로 해서 총 6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룸 5개 호실, 1.5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특별하게 뭐 누수에 대한 흔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부를 안 봐도
외관을 보고 복도를 보면 어느 정도 느껴지거든요. 특별하게 뭐 누수 때문에 좀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 엄청 깊네요. 보니까 안쪽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문이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보일러실이고, 여기는 약간 좀 복도 형태지만 약간 창고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침대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막 침대를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최근에 이틀 전에 계약을 했는데요. 임차인분이 침대는 본인 걸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침대를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일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고가 있으면 창고에다 보통 놓고, 없으면 이제 옥상에다가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4층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여기 보면 색깔이 다 다르죠? 색깔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릅니다. 그리고 다 이제 이렇게 미장을 다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아마 타일이 파손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서 이렇게 좀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를 모르시거나 신경 안 쓰시면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좀 수리를 하셨구나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경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관리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아예 관심이 없었으면 이거 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타일까지 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4층입니다. 여기 이제 401호, 2호에서 403호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면상 봤을 때 원룸이고요. 402호 같은 경우에는 1.5룸, 403호가 주인 세대입니다. 일단 도면으로 보니까 이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복층 구조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 누수된 흔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고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좀 견고하게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물론 자재나 이런 인테리어적인 부분들은 11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11년이 됐는데도 제가 봤을 때 하자가 이 정도면 아예 없는 겁니다. 뭔가 바닥에 대한 흔적들이 있거나, 아니면 건물 좀 들어왔을 때 좀 습한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건물에 뭐 습한 냄새가 나거나 뭐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층 403호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인데 복층으로 또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옥상은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4층에 복층으로 돼 있어서 옥상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단독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지금 복층으로 쓰고 있고, 반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혼자 쓰고 계세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저기다가 데크를 깔아 놓으셨는데 관리를 안 하시다 보니까 데크들이 다 썩었습니다. 그리고 방수는 다 되어 있는데, 방수가 일부 조금 갈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보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방수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도 누수가 안 되는 곳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무난한 상태다. 하지만 좀 연식이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5타경 501918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동 284-5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지만 1층에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근린 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감정가는 16억 4,3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두 번 유찰돼서 8억 5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진, 반값까지 떨어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77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141평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물 대장상으로 봤을 때 사용 승인일은 2015년 7월 27일 날 준공된 물건으로 약 11년 정도 된 물건이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현재 등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주차장 2대 공간을 앞뒤로 칸막이를 쳐서 점포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가 임대차가 계약이 되지 않고 창고로 용도로 쓰고 있긴 하지만 추후에는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앞뒤 그 문 정도만 철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심각한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추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됐다라고 하면 이행강제금이 또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과가 되는 것과 이 상가 임대차를 줬을 때 어떤 게 좀 득과 실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매도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철거를 해서 위반 건축물을 해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물건 위치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물건지에서 도보 15분 거리 이내에 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까지는 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2015년 7월 29일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더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면 전부 다 소멸되고 깨끗해지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가구 구성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 공부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부상과 현황상은 다 일치해요. 그렇지만 1층의 주차장 부분만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에 상가 1개 호실,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각 층마다 원룸 5개 호실, 1.5룸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호실, 원룸 1개, 1.5룸 1개, 주인 세대 복층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구 주택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월세 현금 흐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일단 제가 물건지에 왔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월세 시세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룸 같은 경우에 호가 기준으로 2016년에 준공내 물건이 500에 4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1.5룸 2015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53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보수적으로 500에 5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준공된 물건이 3000에 85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월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줄이고 월세를 90만 원으로 올려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1층에 상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페를 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계약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도 인테리어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1000에 50만 원이면 계약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기존 금액대로 1000에 50만 원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실 기준으로 총 보증 금액은 약 1억이고요. 월세는 매달 730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관리비까지 다 제외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익률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인근 매각가율을 보니까요, 26년도 4월 달에 한 66%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싫어하는 연식대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오래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1년 정도 된 물건이다 보니까 거의 관심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 했을 때 대출 90%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90%면 약 7억 2,47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취득세 약 2,500만 원, 그리고 기타 명도 수리 비용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이한 사항은 없었어요.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누수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필로티 주차장에 뭔가 흔적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 복도나 천장이나 봤었을 때 페인트가 까진 것도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타일을 또 수리한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간단한 뭐 도배나 청소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기 투자금이 취득세 2,500만 원 포함해서 1억 55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초기 투자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소유권 이전할 때 초기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이 돈이 그대로 묶여 있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 이자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7억 2,470만 원에 4.7%로 계산해 보니까요, 월 이자는 2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월세 730만 원에서 이자 280만 원을 제외하면 매달 관리비를 제외하고 따박따박 남는 순 월세는 4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수익률 계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금 약 취득세 2,500만 원 포함해서 1억 5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1억을 회수할 수 있다면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금은 55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보증금 1억은요, 전부 다 월세 세팅 기준입니다. 전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약 1억 정도가 들어가긴 하지만 보증금 월세만 세팅하고 1억 정도를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초기엔 잠깐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550만 원 정도밖에 묶이지 않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이자가 제외하고 순월세가 45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세팅 다 하고 월세 한 달만 받으면 투자금은 들어가지 않고 무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입찰가를 좀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1, 2천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대출 낙찰가의 90%에 대한 기준은 지역마다 물건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이 낙찰가의 90% 대출을 아무나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덜컥 낙찰받아서 90% 대출 나오겠지? 왜 안 나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엄연히 공식도 존재하고요. 이 대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무장님이 연계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계도 하고 싶고 코칭도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라이브 세미나 신청해 주신 다음에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